안녕하세요. 첼로보이 김기용입니다. 여러분들 레슨 열심히 받고 계시죠? 과연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프로필을 속여서 활동하는 선생님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대학에 강의를 나가고 있어요. 어떤 대학 나왔어요. 어디 콩쿠르에 우승했어요. 라고 우리 선생님이 알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당연히 기분 나쁜 거는 당연하겠죠. 그럼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학생들은 그냥 레슨을 그만두거나 또 다른 학생들은 나 레슨비 지금까지 낸 거 돌려달라고 한다거나 두 가지의 부류의 학생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 영상 쇼츠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생각보다 자신의 프로필을 과하게 포장하거나 있지도 않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프로필을 기재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정말 운 없게도 저를 모함하고 저에게 그렇게 뭔가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다가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허위 프로필로 활동하다가 저에게 걸린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도시의 문화재단에 아는 선생님이 저에게 또 이상해서 이분 좀 이게 맞나요? 라고 여쭤보셨어요. 여쭤보시고 나서 제 학교 후배가 맞는데 이 정도로 프로필이 화려한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를 같이 다녔지만 그 친구가 졸업하기 전에 저는 유학을 떠났고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했는지도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 그 친구도 뭐 졸업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면 화려한 프로필을 가질 수 있겠죠 라고 했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있다가 한 하루 이틀 지났는데 전혀 일면식이 없는 어떤 첼로를 배우는 학생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김기용 선생님 맞으시나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땡땡땡 선생님 아시나요? 그래서 그 저희 학교 후배 선생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무슨 관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유학 다녀와서 만난 적도 없고 그분을 뵌 적도 없고 그냥 학교 후배인 거는 확실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저를 한번 뵙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레슨하고 있는 스튜디오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선생님에 대한 안 좋은 말을 많이 하길래 이거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분이 녹음을 한 거예요.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한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제 이 자리에서 같이 들었는데 뭐 첼로보이 뭐 김기용 선생님은 레슨도 하나도 못하면서 이렇게 되게 레슨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을 잘해가지고 레슨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가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인데 김기용 선생님한테 레슨 받는 학생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가만히 두고 보고 있으면 많은 학생들의 피해자가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자기가 마치 소천사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면서 레슨을 그만두고 첼로보이에게 그만두고 그때는 제가 유튜브로 안 했으니까 김기용 선생님에게는 레슨을 그만두고 자기한테 와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되게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럴 후배가 아닌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냐면 저랑 개인적으로 감정이 틀어지거나 뭐 그런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왜냐면 대학 시절에 학교 다니고 학교를 1년인가 다니고 저는 바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이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김기용 선생님이 지역의 어떤 한 도시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유명하니까 시기 질투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근데 희한하게 제가 알고 있는 문화재단의 한 선생님이 이 후배 선생님의 어떤 프로필을 보고 이런 분이 광주에 계셨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도 약간 이상했는데 일면식도 전혀 없고 제 학생도 아닌 학부모님이 오셔가지고 핸드폰으로 그걸 녹음까지 해가지고 네 가지고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들려주시는데 뭔가 이상하다. 뭔가 알아는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식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신자 나투어 뮤직 대표 KBS 교향악단
제목 첼리스트 땡땡 사실 확인 협조 요청 회신합니다 라고 해서 보냈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재단에 발송한 첼리스트 땡땡 사실 확인 요청 문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귀사가 별첨한 첼리스트 땡땡 이력 중에 KBS 교향악단 단원 이력은 사실 확인 결과 2012년 9월 재단 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첼로 단원으로 채용된 땡땡 첼리스트는 입사 이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KBS 교향악단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에서는 본인이 회원이라고 했고 본인이 신인음악가 수상을 했다고 했으며 본인이 한 어떤 지부, 여러 가지 그 도시의 지부가 있는 그 지부의 지부장이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공식적으로 본인의 블로그랑 여러 가지 문화재단에 그렇게 제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회원도 아니고 땡땡시 지부의 지부장도 아니며 수상 이력은 확인할 수 없음이라고 사단법인 한국음악협회에서 이렇게 공문이 왔고요. 그 다음 이것도 정말 대단해요. 재단법인 통영국제음악재단. 통영국제음악제 많이 커지고 유명하잖아요. 통영국제음악제 실내악 부분 1등, 윤희상 콩쿨 현악 부분 1등 수상했다고 그분이 문화재단에 지원금을 받으면서 연주까지 하는데 거기다 그렇게 자신있게 적어놨어요. 나는 통영국제음악제 실내악 부분 1등 했고 윤희상 콩쿨 현악 부분에서 1등을 했대요. 그거를 그 문화재단 후원받은 공연 때 팜플렛에 올려놓은 것뿐만 아니라 인터넷 본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도 올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캡처를 해놨습니다. 본인이 적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확인을 해봤어요. 사실 확인을 협조 요청받았으며 이에 확인 드립니다. 통영국제음악제 실내악 부분 1등 수상에 대한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윤희상 콩쿨 현악 부분 1등 현악 부분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는데 왜 현악 부분으로 이렇게 적었는지 모르겠고 또한 사실 확인 요청하신 연주자 첼로 부분 1위를 수상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덕성여자대학교 본인은 덕성여자대학교에 강의를 나가고 있다 그랬는데 교수라고 합니다. 덕성여자대학교의 교수, 첼로 교수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올려놨는데 교육과정에 여러 가지 평생음악교육원, 음악아카데미, 학점 은행제 같은 게 있는데 땡땡땡 첼리스트는 강의 경력이 전혀 없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한국예술종합학교, 자기가 거기 한국예술종합학교 나왔다. 그래서 한국예술종합학교 제가 여쭤봤더니 따로 공문의 답변은 보내드리지 못하지만 항상 물어보면은 구두상 답변을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 한국예술종합학교도 그런 사람은 졸업한 사람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장한나가 예전에 첼리스트 장한나가 이렇게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면서 한국에서 잠깐 장한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인가 그런 걸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본인이 장한나 지휘의 오케스트라의 수석 첼로 단원이라고 적어놨어요. 블로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알아봤더니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장한나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인가 장한나가 지휘하고 오케스트라를 하셨던 분들 중에 첼로 수석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저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필을 우리가 첼로를 취미로 배우는 또는 전공을 아이들을 맡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 선생님이 내가 이렇게 경력이 됐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렇진 않지만 생각보다 많은 음악가들이 본인의 프로필을 과장해서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많은 예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유학을 다녀왔어요. 독일 유학을, 러시아 유학을 다녀왔다. 그럼 우리 전공자 입장에서 유학을 다녀왔다라는 취지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정식 학교를 정식으로 입학해서 졸업 점수를 받고 정식으로 졸업한 형태, 그 상태에서 귀국을 한 거를 우리는 유학을 다녀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자, 유학을 나갔어요.
독일이든 러시아든 나갔는데 학교를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사실. 몇 년을 지냈는데 못 들어갔어, 결국. 그래서 뭐를 하냐? 그냥 쾰른음대 다니는 누군가에게 레슨을 받거나 또는 교수님한테 원타임 얼마씩 들으면서 레슨 받아요. 그렇게 원타임 받고 레슨 받고 하다가 2년, 3년 지났는데 결국 학교를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는 한국을 돌아와야 돼요. 언제까지 계속 어학 비자를 가지고 독일이나 러시아에 체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식 학생이 몇 년 동안 계속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한국에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창피하잖아요. 쪽팔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쾰른 음대 누구 교수 사사, 러시아 어디 음대 사사, 러시아 어디 음대 교수 사사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또는 정식 학교가 아니라 아카데미가 있어요. 한국말로 따지면 학원이에요. 제가 독일에 만약 이민 간다면 한 5억 투자해가지고 나투어 뮤직 학원을 차릴 수 있어요. 그럼 거기서 그냥 다니는 거예요. 학원비 내고. 학원비 내고 다녀서 거기서 한 2, 3년 배워요. 거기에서 강의하는 선생님에게. 그래가지고 저 3년 유학 갔다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무직 호크슐레라고 하는 게 음악 대학인데 무직 호크슐레의 졸업 증명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또는 그 졸업 증명서를 자신 있게 보여드리지 못하는 선생님들이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2주일, 3주, 4주 코스로 다니는 단기 레슨 받는 코스가 있어요. 특히 그게 이태리에서 많이 하는데 이태리에서 3주 다녀와 놓고 이태리 유학 다녀왔어요.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3주 다녀오는 거는 공식에 시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만 내면 누구나 받아줍니다. 취미생도 전공자도 어린이도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도 누구나 받아줘요. 왜? 그 주최 측은 그 코스를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전공자들이 말하는 프로 연주자들이 말하는 유학을 다녀왔다라고 하는 거는 돈만 내면 아무나 들어가는 학교가 아니라 정식으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한 사람만 다니고 정식으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닌 다음에 졸업시험을 봅니다. 독일의 졸업시험을 보면 졸업 점수가 있어요. 1점 만점, 2점, 3점, 4점, 5점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제가 알기로 3점 이하, 4점 이하는 아마 재수강을 한다거나 다시 졸업 준비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점, 2점, 3점 이렇게 맞아야지 졸업증명서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약간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졸업 점수가 찍혀 있는 졸업증명서를 받은 선생님이 아니라면 또 그걸 확인해 주라고 했을 때 그걸 제출할 거나 확인을 못 해준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레슨하는 앞에다가 독일 졸업증명서, 입학증명서, 그 다음에 이태리에서 내가 3주 코스로 지휘를 배웠다면 3주 코스한 수료증, 수료증과 졸업증명서는 달라요. 수료증은 단기간에 어떤 코스를 가서 수료를 한 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몇 점 맞아가지고 졸업을 할 점수를 맞았다 이게 아니라 그냥 돈만 내고 몇 주를 수료한 거예요. 수료한 거는 수료한 거지 그게 유학을 갔거나 졸업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3주 이태리 지휘를 수료해 놓고선 3주 피렌체 모땡땡 음악대학의 지휘과를 졸업했습니다 라고 씁니다. 그거는 저는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저는 레슨을 받는 학생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레슨 받는 선생님 그런 분이 안 계셔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분은 아닐까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프로필을 과장돼서 쓰는 분도 많고 허위로 이 친구처럼 완전히 허위로 쓰는 사람도 있기는 있을 거예요. 지금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레슨 받으실 때 정말 공증된 정말 확실한 선생님에게 확실한 금액을 드리고 레슨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입장 바꿔서 레슨 받는데 정말 한 달에 30만 원씩 들여서 정말 훌륭한 분이다. 프로필 너무 화려하다 해서 레슨 받았는데 그게 다 거시지야. 그럼 정말 화날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